네, 안녕하세요. 이브리 알릴레오 42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19년 4월 16일 화요일이 되겠고요. 네, 오늘 강의하는데 강의실이 무척 덥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고 수업을 했습니다. 이제 봄이 왔나 싶었는데 벌써 이제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유의 확률에 대한 개념을 또 두 번의 가설 검정, 그 대립가설이 이번엔 작다, 대립가설이 같지 않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유의 확률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좀 옮겨놓고요. 네, 검은색. 기무가설은 평균이 170이다 하고요. 이번엔 이제 대립가설을 작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가설 검증을 할 때 이 대립가설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표본에서 과연 어떤 값을 만나면 기무로 할 건지 대립을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는 유의 수준을 하고 특별하지 않으면 유의 수준을 0.05 또는 5%로 둡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의 수준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요 g를 만나게 됩니다. 이 g는 표본에서 구한 이 표본 평균의 평균 얘기죠. x바, 이 x바를 표준하죠. 그래서 x바 분포의 평균인 뮤를 빼주고 x바 분포의 표준 편차인 누텐분의 시그마 이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였는데 이걸 표준한 것도 정규 분포라는 모양은 변하지가 않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거로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꼭 그림을 많이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컬러풀하게 그리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0이 되겠고요. 여기가 표준 편차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 X축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X축은 이제 G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포, 기무가설이 맞을 때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분포에서 유의 수준의 영역은 이제 대립가설이 작다기 때문에 유의 수준은 이 분포에서 작은 쪽입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작은 이런 값을 만나야지만이 대립을 갈 거냐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작은 쪽의 면적이 바로 알파 이퀄 0.05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5%가 되겠죠. 그럼 이런 표준 정규 분포 상에서 하위 5%에 해당되는 저희는 지금은 G가 되겠죠. 이런 G를 만나게 되면 결론을 대립가설을 내리는 거고 결론이 대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걸 만나면 결론은 기무로 하자라는 이런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이 작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표본에서 표본 조사죠. 표본 조사를 통해서 요 X바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면 X바가 예를 들어서 저희는 169다라고 이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9가 나왔다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요 X바 분포를 이렇게 평균은 170 그 다음에 누텐분의 시그마는 1이 되도록 이렇게 결과 요거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요 x바를 이제 우리는 g로 변경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169라는 거를요 빼기 요 x바의 평균이죠. 170이고요. 그거의 표준 편차는 1이죠.
예, 그러면 여기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과연 얼마나 작은 값이냐라는 거죠. 기무가 들이맞을 때 과연 얼마나 작은 값이냐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린 그림과 이제 동일하다고 요 그림이 하고요. 이거는 기무가설이 참일 때에 g가 갖는 x바를 표준한 이 g가 갖는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인 이런 표준 편차를 따르죠. 그러면 우리는 표본에서 뭐를 만나냐면 g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이 마이너스고요. 이 오른쪽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는 요 점이라고 해보면 요게 바로 g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g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과연 기무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의 g라는 분포가 요 분포인데 이 분포상에서 과연 얘가 얼마나 작은 값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U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계략한다면 이건 나중에 이제 어를 통해서 알아보면 되겠지만요. 제가 현재로서 뭐 한다면 1587 정도 됩니다. 예, 제 g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의 면적이 약 0.1587 이거를 퍼센트로 보신다면 약 15.87%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좀 더 쓴다면 작은 쪽이죠. 그래서 하위 15.87%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 이 값을 통계에서는 U의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value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죠? 네, 하위 5%만큼 하위 5%보다 작으면 대립가설이라고 했는데 이 값을 봤더니 기무가설이 맞다는 가정에서 얘는 얼마나 작은 값이냐면 하위 15.87이죠. 15.87이라는 거는 요 색깔은 여기 어디 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여기 하위 5% 속하지 않는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뭐가요? 얘가 g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죠. 그럼 하위 5%에 속하지 못하니까 이럴 땐 결론은 뭐로 내리는 거죠? 기무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가 되는 거냐면 기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건 이 표본의 결과로서는 대립은 갈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이 표본의 결과는 기무가설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뭐 또는 기무가설을 채택한다, 아니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결론을 쓸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의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해보고 그 개념에 대해서 또 짧게 설명해 봤고요. 이제 하나 더 이번엔 같지 않을 때를 가지고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그림판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기무가설은 여전히 뮤가 170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이번엔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기준은 저희는 U의 수준 0.05 5%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저희 이 가정 모집 단위 정규 분포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안다라는 가정을 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G, X바를 표준한 G를 만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X바 마이너스 X바 분포 평균 뮤고요. X바 분포의 표준 편차는 누 때문에 시그마고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대립가설이 같지 않을 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대립가설이. 그래서 이 대립가설이 U의 수준의 방향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려면 뭐냐면 아주 커도 우리는 이게 아니라고 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얘는 아주 작아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U의 수준은 대립가설이 같지 않을 때 U의 수준은 양쪽이 됩니다. 요 양쪽 면적. 이 양쪽의 면적 두 개를 합친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U의 수준 0.05
다른 말로 한다면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규 분포는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그러니까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면적은 0.025%로 고치자면 2.5%, 이쪽도 똑같은 면적이 똑같으니까 0.025, 그 다음에 여기도 2.5%가 되겠죠. 네, 그러면 표본에서 아직 표본을 뽑지 않았지만 이 표본에서 요 상위 2.5% 해당되는 이게 이제 다 G가 되겠죠. 이 G를 만나면 결론은 대립으로 내리라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 하위 2.5%보다 작은 경우 이런 G를 만나더라도 표본에 그런 G를 만나더라도 결론은 대립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면 결론은 기무로 내리라는 거죠.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평균으로부터의 요 거리잖아요. 이 평균으로부터 요 거리, 이 그림으로 좀 차이 나지만 실질적으로 같겠죠. 요 거리 이상 벗어나면 평균으로부터 이 거리 이상 양쪽으로 벗어나면 그때는 대립으로 가라는 거고 네, 그 정도 거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기무로 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X바가 이 173이 나왔다라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173이 나왔다 한다면요. 그럼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건, 요 X바는 정규 분포의 평균은 170,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저희가 계속 1로 이렇게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실제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요 X바를 G라는 값으로 표준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173이라는 거를요, 빼기 X바 분포 평균이니까 여기에 170이 되고요. X바 분포의 표준편차 1이 되겠죠. 이걸 나눠줍니다. 그러면 G가 뭐가 되는 겁니까? 3이라는 값이 나왔죠. 그러면 저희는 이걸 가지고 이제 U의 확률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무가 들이맞을 때 이 G는 이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표본에서 요 G가 얼마인 걸 만나냐면 여기가 G가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과연 이 면적이 과연 얼마나 크냐, G가 3인 것보다 얼마나 크냐, 요 면적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예를 들어서 2.5%랑 크냐 작냐를 비교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의 수준을 0.02에서 본 거로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요의 수준은 지금 어디서 하는 거죠? 0.05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지 않다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거리죠. 아까 요 거리 개념을 생각하면 된다. 평균으로부터 지금 우연히 플러스 3이지만 우연히 마이너스 3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G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크거나 또는 여기보다 작은, 그래서 요 아니다일 때는 U의 확률의 면적은 이 면적, G가 3보다 큰 쪽의 면적과 또가 G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 요 두 개의 면적을 합친 게 뭐가 되냐면 이 문제에서의 U의 확률, 다른 말로 한다면 P 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가 하면 0.0026 정도 됩니다. 요 양쪽을 다 합치면요 0.0026 정도 되고요. 이걸 퍼센트로 고치면 얼마냐면 0.16%가 되는 거죠. 그러면 P밸류가 보시면 유의수는 0.0도 작죠. 또 퍼센트로 한다고 여기 5%, 여기는 0.16%죠. 이렇다는 거는 색깔이 잡아야되는데 여기 G, 우리가 표본에서 만난 요 G 이퀄 3이잖아요. 요 3이라는 거는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2.5% 어딘가 있죠. 그러니까 얘보다 크거나 또 G-3은 또 여기 어딘가 있죠. 왼쪽에 보면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면적을 합친 게 요 의 수준에 해당되는 요 면적보다 작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결론이 뭐가 되는 거냐면 대립이 되는 겁니다.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한번 또 뭐 계속 정리는 하고 있지만요. 가설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있죠. 그래서 기무가설은
구체화시킨다면 모집단에 대한 평균에 대한 입장이고요. 그 입장은 기존에 대한 입장이 되겠고, 대립가설은 모집단에 대한 평균, 모평균에 대한 이제 새로운 입장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입장이 이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표본을 뽑아서 이 표본의 결과를 가지고 이 표본이 기물을 지지하는지 대물을 지지하는지 판단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거를 만나면 과연 기무냐 대립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게 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은 기무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표본의 데이터를 보고 실수로 대립으로 가는 이런 오류를 최대 5%만 허락하는 게 유의 수준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좀 이거를 좀 푼다면,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저 놀라는 포인트라고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놀라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죠. 언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확률이 높은 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만나면 별로 놀라지는 않죠. 네. 그러면 확률적으로 점점점 낮은 거,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면 그럴 때 놀라는 거죠. 그래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그럼 과연 어떤 데이터를 보고 놀라냐라는 거죠. 그러면 가설 검증의 전체적인 흐름은 기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진행되거든요. 그럼 기무가설이 맞다는 가정에서 계속 진행되는데 표본에서 과연 어떤 데이터를 만나면 놀라냐라는 거죠. 그럼 기무가설에서 쉽게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놀라지 않죠. 그렇다는 건 기무가설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기무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면 그때는 놀래고, 그다음에 이제 대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유의수준이라는 건 그럼 어느 시점에서 놀래냐? 그래서 기무가설을 주장하는 쪽과 이 대립가설을 주장하는 쪽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놀래자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점, 이거를 유의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개념을 잡는데 편하지 않을까 하고요. 유의 확률이라는 거는 과연 이제 그래서 이건 기무가설하에서 5%가 안 되는 사건, 기무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5%가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어디서 표본에 그렇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합의하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게 이제 요 의지는 되겠고요. 그래서 표본을 직접 해서 표본에서 관찰된 값이 과연 기무가설 하에서 대립가설이 크다면 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이 작다면 얼마나 작은 사건인지, 그 다음에 대립가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닌지, 이런 부분을 확률적으로 구해주는 게 유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가설 검정의 이제 또 전반적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의 중요한 것들은 다 나왔습니다. 기무가설, 대립가설, 그 다음에 유의 수준, 그 다음에 유의 확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 내리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정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모집단은 정규분을 따른다는 가정,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안다는 가정하에서 저희가 이걸 했는데, 실제에서는 이런 거를 알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녹음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목요일 정도에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습 많이 하시고요. 오늘도 이불에 알리를 수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더위도 조심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